40분 됐으니까. 자, 그래서 12주차예요. 이제 드디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 아까 전까지 했던 내용에 살짝 이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두 가지를 요 웹 동네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웹 서버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적으면 되냐는 이전에 우리 전반부 때 배웠던 그런 .자바 파일에 뭔가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까지만 하고 대충 퉁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하면 대충 큰 과제에서 쓸만한 내용들 다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드 흐름 쪽 부분은 이제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에 봤던 내용으로 그럭저럭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클릭이니 뭐 온 로드니 온 키업이니 그래서 온 한 다음에 자동 완성하면 뭔가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는 스크립트 태그 하나 위에다가 적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미리 코드 덩어리 하나 마련해 두시면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 확인을 해 봤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메서드 호출식 비슷하게 해서 메서드 정의, 메서드 호출식 비슷하게 해서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언클릭 은 한 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수식을 적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많은 내용들을 그 각각의 태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건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스크립트 태그를 써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이때 저 내용물을 실행한 다와 같이 적으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해보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꾸준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웹 동네에서 뭐 요청이랑 응답뿐만 아니라 웹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값을 글자들로서 다루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글자들이 아닌 예를 들어 3, 4, 5 세 글자가 적혀 있다. 그걸 가지고 345라는 숫자 값을 뽑아서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를 하네 아니면 뭐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네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당연히 양쪽에서 둘 다 가능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도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적을 때 가능하고 웹 서버에서 이제 일반적인 자바 할 때도 가능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 퇴근 각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시작했을 때 이제 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value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또는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값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데이터들 예를 들면 숫자 3개 아니면 뭐 어떤 글자들 7개, 8개 등등 여러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다루기 위한 그래서 보통 제이슨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를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쪽에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일반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양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킬을 우리가 직접 .jsp 파일을 작성해 가면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간단한 웹 서비스 하나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요소를 3개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랑 오른쪽 거는 사용자가 숫자를 하나를 정할 수 있게 제공할 거예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연산자를 하나 고를 수 있게 더하기 할 거냐 빼기 할 거냐 곱하기 할 거냐 나누기 할 거냐 넷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 우리 써본 적 있는데 이제까지 무슨 버전 써본 적 있나요? 우리가 그냥 버전, 그 다음에 체크박스, 라디오 버전, 오늘 이제 넘버 버전을 한번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4가지 우리가 미리 지정해두고 사용자가 넷 중에 딱 하나를 고를 수 있게 select라는 이름의 태그가 존재해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계산 결과를 더 센 결과 6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두 가지 쪽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계산 더하기 빼기를 웹 서버에서 하도록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인풋 태그의 밸류 속성은 기본적으로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숫자가 몇이냐 숫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들에 대한 숫자 값을 만드는 방법, 양쪽 동네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친구에다가 우클릭하시고 JSP 파일을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파일 추가하실 때 막 이런 폴더들 복잡하니까 그냥 프로젝트 이 폴더 우클릭하시고 뉴 한 다음에 JSP 파일 골라서 진행하시면 지가 알아서 적절한 폴더를 골라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뭐 할까요? 뭐 WP12-1 정도로 합시다. 다음에 엔터 치면 알아서 .jsp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저 망한 것 같아요. 느낌표가 적혀 있어요.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좋아요. WPCB_1 엔터 치면 .jsp 파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이 부분만 고치도록 합시다. 페이지 인코딩이랑 차셋 부분만 df8 정도로 고쳐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글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요거요? 이거 안 고쳐도 되나? 고칩시다. 뭐 모이는 김에 안 고쳐도 지금 일단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긴 하거든요. 네, 고쳐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몸통을 구성을 할 건데 뭐 먼저 해볼까요? 서버 쪽을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웹브라우저에서 진행하는 걸 먼저 해볼까요? 우리 이미 써본 적 있는 서버 쪽에서 하는 걸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야겠죠. 숫자 2개랑 연산자 하나를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폼 태그를 구성을 해야겠죠. 폼하고 엔터 쳐서 자동 완성을 합시다. 액션.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는 어느 웹페이지에서 보여줄 거냐를 지정하는 건데 잠깐만요. 우리 이전에 이름 뭐 골랐었니? 메인 서블릿이 있네요. 그러면은 뭐 리졸트 서블릿 합시다. 실물은 조금 이따 만드는 걸로 하고 아무튼 리졸트 서블릿에다가 보내는 걸로 할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폼 태그 하나 구성하시고 이 폼 태그 안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 2개랑 셀렉트 태그 하나랑 버튼 하나를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여주는 거 먼저 적어야 되니까 인풋 태그를 먼저 적어 볼게요. 인풋하고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타입은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목록에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했으면 좋겠으니까 넘버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이제 요청으로 보낼 거니까 요 왼쪽에 있는 인풋 태그의 값을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 네임 태그 해서 왼쪽이니까 LHS 정도로 지정을 합시다. 하고 닫는 꼭지 하면 돼요. 다음 여러분 원한다면 이제 얘 밸류 속성을 미리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밸류는 뭐 0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이제 지금 우리 .jsp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든 거니까 요 .jsp 파일을 골라둔 상태에서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이제 이걸 탑재를 해서 우리 웹브라우저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면 일단 우리가 정한 밸류 속성 값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마우스 갖다 대니까 오른쪽에 지금 에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 위아래 화살표 같은 느낌의 버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음수로 내려가거나 양수로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숫자만 담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ASD 이런 거를 적는 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한글도 지금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치는 게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웹브라우저가 사용자한테서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들만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옆에 저건 숫자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넘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날짜 고르는 거다라면 달력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럼 날짜를 고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크롬이랑 에지랑 살짝 생김새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에지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밸류 속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기는 하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치명타율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친구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기다가 min이라는 속성이랑 min은 0, max는 100과 같은 느낌으로 min 속성, max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골라놓고 역시나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100일 골라 보시면 일단 100까지 고르고 위에 화살표 눌러도 101, 102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0 이런 식으로 골라보시면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값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조촐하게 보여주는데 크롬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고르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와 같이 사용자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까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min은 0, max는 100 하니까 요거를 안 했을 때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안 했을 때는 크기를 적당히 크게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까지 적을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요 인풋 요소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해주는 것 같은데 미니멈 맥시멈을 지정을 해주면 새로 고침했을 때 딱 100 정도 적으면 예쁘게 될 만한 사이즈로 적당히 줄여서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까지 지금 웹브라우저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좌항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건 연산자를 고르게 할 건데 우리는 select 태그를 써서 그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꺽쇠, 여는 꺽쇠 하고 select까지 적고 엔터키 치시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내용물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타입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name은 아마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name은 연산자니까 op 정도까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여는 꺽쇠랑 닫는 꺽쇠 사이에서 여는 꺽쇠 열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냥 기다려도 되는군요. 보시면 딜, 인스, opt 그룹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친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를 고르면 되는 것 같아요. 옵션을 자동 완성을 당해 봅시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그냥 태그 하나로 딸랑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제공할 건데 그 선택지를 뭐를 보여줄 거냐를 우리가 select 태그에 옵션 태그를 포함시켜 가지고 선택지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선택지를 4개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 걔네들 각각에 대한 내용물을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value 속성을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는 더셈을 한다 add라는 친구고 이 친구 뒤에다가 닫는 태그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자 여는 태그만 지금 완성해 줬는데 닫는 태그 여러분이 직접 구성해 주시고 이 친구의 value 속성은 add로 더셈이니까 add로 하시고 이 친구 내용물을 더하기 한 글자만 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할 때랑 비슷해요. 자, 사용자한테는 이 내용물을 보여줄 겁니다. 더하기 한 글자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더하기를 골랐다면 요청할 때 op라는 이름에 대해서 add라는 값을 요청에 실어서 보내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4번 복부터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add, subtract죠. 그 다음에 곱셈은 multiply고 슬래시는 divide예요. 이런 식으로 4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걸 골랐을 때 요청에 무슨 값을 담아서 무슨 값을 실어서 보낼 거냐를 각각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잘 돼요? 하면 이렇게 짤뚱막하게 나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고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더하기를 골라놓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빼기를 가장 먼저 골라놓고 스타트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순서를 바꾸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라디오 버튼 할 때 세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체크해 놓고 스타트한다와 같이 체크드 속성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에다가 여기서는 체크드는 아마 아니겠죠. selected라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selected까지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산자 하나에 대해서 그 태그에서 selected 속성 지정해 주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 친구를 골라둔 상태에서 이 select 요소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위에 있는 input 태그 복붙해 가지고 이제 좌항이 아닌 우항에 대해서 name은 RHS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지정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value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일단 지정해 둡시다. 나중에 테스트할 때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새로 고침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3 더하기 5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하도록 지정한 셈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 버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 그다음에 타입은 다운표하고 서브밋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닫고 내용물은 계산하기 인데 얘는 이제 웹 서버에서 계산하기 버튼으로서 마련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요 폼 태그 닫는 태그 바로 뒤에다가 버튼 태그 하나를 지금 추가를 해둘게요. 버튼 한 다음에 얘는 서브밋 형식이 아니라 그냥 노멀 버튼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기 버튼 하나를 지금 마련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새로 고침하면 이런 느낌으로 보여줄 거예요. 안 이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웹 서버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리절트 서블릿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랑 관련된 요청을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보낼 겁니다. 근데 지금 리절트 서블릿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프로젝트에다가 이건 서블릿을 추가를 해봅시다. 뉴 한 다음에 스크롤 내리면 나오는 서블릿 골라주시고 클래스 네임을 result servlet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늘 봤던 그런 느낌의 .java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do get 메서드 정의 내용만 조지면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한글 패치를 하려면 뭔가 좀 적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지금 요 결과 보여주는 건 단순히 숫자만 보여줄 거니까 그거는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잘 적으셨나요? 준비 다 됐습니까? 새로 고침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서블릿까지 만들고 그러면은 저 버튼을 직접 눌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java 파일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역시나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재부팅 해야 되니까 재부팅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요 맨 처음 만든 .jsp 파일에서 웹 서버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리절트 서블릿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예상한 대로 그 요청 보낼 때 LHS는 3이고 OP는 add고 RHS는 5 여러분 방금 전에 눈으로 봤던 그 값들이
요청에다 실어서 잘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확인을 해 두신 상태에서 이제 Visual to Sublit.java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목표를 간단하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청은 지금 잘 오고 있어요. LHS랑 OP랑 RHS 이렇게 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 글자들이 지금 새 덩어리가 온 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글자들 중에 LHS랑 RHS에 담겨있는 글자들을 토대로 숫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OP에 담겨있는 글자들을 토대로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등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무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결과 숫자를 가지고 그걸 응답에 포함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요청을 읽어서 숫자 2개 뽑기를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데이터 흐름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선언을 적어가면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int LHS는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건 저만 적을게요. 리퀘스트 한 다음에 점 찍고 get parameter 한 다음에 LHS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요청의 LHS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를 가져오는 셈이에요. 문제는 얘는 지금 아무리 인풋 태그 넘버 버전으로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고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얘는 요청으로서 날라온 거기 때문에 얘는 글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100 세 글자가 적혀 있다면 인트값 100을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바 코드로 지금 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역시나 한번 따라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문자 i로 시작하는 integer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점을 찍으면 parseInt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쓰시면 돼요. 이 친구에서 여기까지 적고 세미콜론 하시면 자, 요 LHS 그러니까 요청의 LHS에 해당하는 값을 토대로 int 값을 하나를 나한테 던져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얘 리턴 형식은 int 형식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LHS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로컬 변수 이름이죠. 로컬 변수 LHS 자리에 담고 스타트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복붙하면 이제 LHS뿐만 아니라 RHS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진행을 해서 숫자를 2개를 뽑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깔맞춤을 위해서 이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지금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이런 식으로 글자들로서 날라올 거니까 걔는 글자 그대로 op는 request.getParameter op 해갖고 글자들 그대로 가져와서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int result는 0, 처음에 0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겠죠. 우리 목표는 result에다가 OP가 뭐냐에 따라서 LHS 더하기 RHS 또는 빼기 RHS 값을 담아놓고 이 result 값을 토대로 응답을 구성하면 돼요. 레스폰스를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돼요. OP에 지금 add가 담겨 있을지 subtract가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창컴에서 스위치문 써본 적 있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스위 정도까지 적고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를 씁시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를 자동 완성을 당해주세요. 그래서 스위치 문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OP를 가지고 OP가 add일 때 무슨 작업을 한다 와 같이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OP에 지금 add 세 글자가 담겨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result는 LHS 더하기 RHS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4개를 복붙을 해서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ubtract 하면 뺄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ultiply 하면 곱셈을 하면 되고요.
디바이드 하면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막 해킹당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 이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 스위치문을 실행하면 OP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 아무튼 계산 결과가 위졸트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위졸트에 담겨 있는 숫자를 토대로 응답을 보내면 됩니다. 응답은 이제 레스폰스가 될 거고 여기다가 getWriter라는 친구를 꺼내올 수 있었죠. 이제 이전에 서블릿 구성했을 때는 이 getWriter return 값을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썼는데 여기다 그냥 우리는 딱 하나만 출력하면 되니까 바로 점하고 print ln 해서 바로 result 값을 출력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정도만 구성하면 result 서블릿 구성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막 여러 개 출력할 거 아니고 그냥 그 계산 결과 딱 한 번만 출력하고 끝낼 거니까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wp12_1 여러분 맨 처음 만든 .jsp 파일로 넘어가서 아니다 이거 지금 컨트롤 F12 이미 눌렀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냥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요 .jsp 파일 새로 고침해서 3-5 웹서버에서 계산하기 하면 나한테 8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는 8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뒤로 가기 해서 빼기 해갖고 보면 마이너스 있고 곱하기 해갖고 보면 15고 이거 나누기 하면 몇 나올까요? 3 나누기 하면 0 나오겠죠? 인트 나눗셈에서 0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성한 거 일단 요청 보내고 응답 받는 거는 이전에 봤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새로 추가한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자 기본적으로 글자들 다루는 동네인데 웹 동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숫자 덧셈이다. 라면 여러분은 인티저 점을 하거나 또는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소수점까지 쓰고 싶다라면 더블 형식에 대해서도 이런 느낌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 더블이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5 해가지고 담아서 하면 이제 LHS 언더스코어 2 아니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메소드 출식 계산하면 더블값 3.5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걸 X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int 형식 값이 필요한 거긴 한데 여기서 지금 int.parseInt라고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바 동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반부 때 나왔듯이 int 형식, 더블 형식 등등은 다 프리미티브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t 형식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그 형식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을 적으면 깔끔하게 끝이 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int 이 형식 이름 자체는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이기 때문에 소속 관계를 구성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int.parseInt 같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다 되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련해 놨냐? 여러분이 int 형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연관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 형식을 하나를 마련해 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형식에 대해서는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 형식을 마련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티저 형식에 점을 찍고 뭔가 메소드 주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parseInt를 썼고 얘는 지금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프리미티브 형식 값, int 형식 값을 리턴해 주도록 마련되어 있는 친구예요. 밑에 있는 parse 더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리미티브 형식, 더블 형식 값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친구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서버 쪽에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숫자를 더할 거냐, 연산자는 뭐 쓸 거냐는 사용자가 정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 그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산 자체를 서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요청에 담아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웹 서버 입장에서는,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 내용을 해가지고 요청에 들어있는
LHS 값, RHS 값, OP 값을 토대로 계산 결과에 해당하는 리절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응답을 웹브라우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사용자가 덧셈 결과는 8이구나, 곱셈 결과는 15구나 라고 눈으로 재차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번잡하죠. 그렇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물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그인 하는 거,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맞는 아이디 비밀번호 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디 목록, 비밀번호 목록 그런 건 서버에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단순한 숫자 덧셈, 그러니까 덧셈을 위해 사용자한테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웹브라우저한테 다 있으니까 사용자가 다 정하는 거니까 웹브라우저가 직접 적절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해서 즉석에서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를 .jsp 파일을 써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뭔가 코드 실행 비슷한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웹브라우저가. 따라서 우리는 너 웹브라우저 나중에 저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작업하면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적어서 보내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jsp 파일 헤드 태그 내용을 적당히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한번 적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역시나 펑션 해가지고 코드 덩어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calculate 정도 이름 적고 스타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한다라는 건 뭘 하는 거냐? 인풋 요소 2개가 있을 것이고 select 요소 하나가 있을 건데 거기서 각각 밸류 값들을 들고 와서 2개는 숫자로 바꿔 먹어야 되고 하나는 거기 적혀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수행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사용자 눈에 보여주도록 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따라서 아까 적은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숫자 2개, 뽑기, 계산, 결과, 보여주기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일단 정석적으로 간다면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왼쪽 오른쪽에 인풋 요소 2개가 있을 건데 우리는 왼쪽 거가 필요해 했을 때 그 왼쪽 인풋 요소만 딱 집어갖고 고를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ID 속성을 각각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깔끔하게 끝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러지 않고 약간 좀 불편한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숫자 2개 뽑기를 할 건데, 자, 자바 동네였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이름 이런 식으로 선언 비스무리하게 적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는 이 LHS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얘가 인트 값 담기 위한 친구다, 더블 값 담기 위한 친구다와 같은 식으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정해둘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뭘 적냐? 일단은 오늘은 let이라는 친구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HS라는 이름을 새로 도입을 할 건데 거기다가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면 지금 현재 왼쪽 인풋 요소에 있는 밸류 속성 값에 대한 숫자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내주는 그런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let LHS는 해서 스타트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왼쪽 요소를 우리가 찝어서 보려면 그러니까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랑 차이점이 지금 네임 속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입 속성, 밸류 속성 등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요소를 골라오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기서도 이 현재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웹페이지, 그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전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document 점하고 get element by. 자, 이전에는 get element by id를 썼는데 지금은 id가 정해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y name을 할 거예요. 일단. 근데 요거 살짝 주의해 주세요. 자, 이름은 우리 이전에 radio 버튼 할 때 새 요소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을 지정해도 됐었죠. 그리고 그땐 아마도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요소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복수형이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 치밀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거인 요소들을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코드를 적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일단은 우리는 현재 LHS라는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 그러니까 네임 속성이 LHS 세 글자로 지정되어 있는 요소들이 나와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현재 이 웹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하면 요소가 하나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인풋 요소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식 계산하면 요소들의 목록 내지는 요소들의 배열이 지금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0번째 거를 가져오겠다까지 대괄호 연산자까지 붙여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그 사용자 눈에 왼쪽에 보이는 그 인풋 요소를 들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짓을 하기 귀찮다면 각각 아이디를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큰 과제 할 때는 그렇게 따박따박 지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름이 LHS인 애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애를 고른 셈이 돼요. 그리고 걷다가 점 찍고 밸류를 하시면 이제 0에서 100 사이, 저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사이에 우리가 특별히 손 안 댔다면 3, 한 글자가 튀어나오는 셈이 됩니다. 여전히 글자들이 나오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일단 요거는 조금 슬픈 내용이긴 한데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는 int 형식은 안 써요. 모든 숫자들은 다 더블 형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동네에서는 숫자를 다루고 싶다라면 자, 적당히 는 뒤에다가 적어 봅시다.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넘버라는 형식 이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숫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점 찍고 이거 자동 완성 또 안 되겠죠? 파스 뜬금없이 int 대문자 i로 중간에 들어가는 파스 int라는 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수부가 0에 해당하는 더블 형식 값을 뽑는 셈이 돼요. 아무튼 소수부 신경 안 쓰는 느낌으로 이 글자들에 대한 숫자 값 하나를 갖다 조와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붙해서 RHS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LHS, RHS는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줄임말이에요.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씁니다. 여러분 막 초등학생, 유치원생 할 때 뭐 오른손 방향, 왼손 방향 이러잖아요. 어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우리 아까 자바 코드로 진행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의 숫자 뽑는 걸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et op는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elect 요소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value 속성 여러분이 꺼내와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옵션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옵션 요소의 value 속성을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막 복잡한 거 막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청 처리할 때랑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서블릿 구성할 때, 그러니까 서버 쪽 코드 구성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데이터 준비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아까 전이랑 비슷하게 우리는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이랑 유사하게 여기서도 역시나 스위치 문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복부 태우면 되겠죠? 아까 전 이 버전 잘 된다면 지금 이름 아까랑 동등하게 잘 지정했으니까 이걸 일단 복부 태우면 되고, 다만 지금 이제 let result는 처음에 0 담아놓고 start하는 이것만 지금 적어두면 되겠죠? 세미콜론 안 찍었었네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썼던 그런 느낌의 스위치문을 자바스크립트 동네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이 적어줄 수가 있어요. 복붙을 해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데이터 이름 4개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 3개는 각각 HTML 요소들에서 밸류 속성 값을 들고 와서 그걸 숫자로 변환을 하든 뭘 하든 아무든 담아놓은 상태고, 리졸트는 일단 0 담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졸트 자리에 우리 목표로 하는 적절한 값이 담기기 위한 분기 흐름을 지금 구성한 셈입니다. 그래서 덧셈 결과, 뺄셈 결과, 아무튼 사용자가 고른, 사용자가 선택해 두었던 그 연산을 수행할 거예요. 그 계산 결과 값이 리졸트에 담겨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저 리졸트, 예를 들면 3 더하기 5를 했다면 리졸트에는 지금 숫자 8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 8을 사용자 눈에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청을 받거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그냥 웹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지금 덧셈을 한 겁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그 덧셈 결과를 지금 자기 손에는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 눈에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사용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HTML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웹브라우저가 직접 새로운 HTML 요소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문서, 이 웹페이지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가능해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웹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인풋 요소죠. 셀렉트 요소, 인풋 요소, 버튼 요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엔간한 것들은 다 HTML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8 한 글자를 여기에 추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 8 한 글자가 내용물인 새로운 요소를 하나를 이 문서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 웹페이지. 일단 우리는 가장 뒤에다가, 달리 말하면 가장 아래에다가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지금 목표 납득이 됩니까? 주석은 저만 칠게요. 세 글자 보여주기 위한 요소를 만들어서 이 웹페이지 몸통에 추가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F12 눌렀을 때도 살짝 구경해 봤었고 .jsp 파일 적을 때도 항상 우리는 사용자 눈에 보여줄 요소를 위한 태그들은 전부 다 body 태그의 내용물로 적어 놨었습니다. body 말 그대로 이 문서의 몸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8이라는 글자 하나가 적혀 있는 그런 요소를 추가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서의 body에다가, 몸통에다가 추가를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도큐먼트 적으시고 body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웹페이지의 몸통 요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막 get element by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짓 안 해도 body는 어차피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요소를 붙이기 위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 하나를 딱 집었다면 거기다 점을 찍고 append child라는 이름의 메서드 비슷한 뭔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body 막 요소 막 4-5개 있을 건데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 추가해 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지시를 하는 셈이에요. 거기다 뭘 추가할 거냐? 우리는 이전에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이 웹페이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그 요소를 어디다 추가할 거냐? 결국은 이 웹페이지의 요소로서 추가할 거예요. 따라서 웹페이지 여러 개 있으면은 도큐먼트도 각각 다른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새 거를 만들 때도 여러분은 도큐먼트 한 다음에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자, 이거는 다른 버전은 있기는 해요. create element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걸 안 할 겁니다.
그래서 create element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인풋 요소 하나 만들고 싶네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이런 인풋 요소, B 요소, 뭐 버튼 요소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글자를 하나, 팔 한 글자를 지금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 우리 평소에도 바디 내용물로서 지금 폼 태그 적고 인풋 태그 적고 등등등 하는데 여러분 원하면 얼마든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태그, 특별한 요소가 아니라 그럴 때는 create element가 아니라 create text node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무슨 내용물을 글자들로서 body 맨 뒤에다 추가하고 싶냐를 괄호 안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result 값을 지금 뒤에다가 붙이고 싶은 거니까 일단 result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숫자가 담겨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얘가 지금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들을 보여주기 위한 친구니까 8 숫자가 담겨 있다면 8 한 글자를 다루기 위한 요소 하나를 만들어서 바디 맨 뒤에다가 추가를 시켜줄 겁니다. 세미콜론 찍으면 끝이 나요. 그러면 자 계산해서 결과 보여주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calculate 내용물을 정한 셈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calculate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우리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기 따로 마련해 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위에 있는 calculate로 호출한다와 같이 저 코드를 언제 실행할 건지만 지정하면 전체 구성이 끝이 나게 되겠죠.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3 더하기 5 웹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기 하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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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고 계속 뒤에다 붙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5 하면 15, 15, 15, 15, 15 나누기 5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블 형식으로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3 나누기 5 하면 0.6, 0.6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8.5 이거 아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올걸? 일단 타입이 넘버면 소수점은 안 세요. 아, 그래요? 그 결과값만 더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을 입력한 셈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소수점도 입력받게 하는 거는 아마 속성을 별도로 지정해야 될걸요? 그냥 넘버하면 소수점은 안 치는 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append child 그러니까 무조건 몸통 뒤에다가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body 태그를 직접 들고 왔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자 이건 저만 할게요. new div element는 document.create element 한 다음에 div 해서 새로운 div 요소 하나 만들고 new div element 그 div 요소의 자식 요소로서 텍스트 노드 우리 지금 계산 결과에 해당하는 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바디 맨 뒤에다가는 div 요소를 추가한다와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원한다면 div 요소, input 요소, b 요소 막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 만든 요소든 어떤 요소든 간에 요소 하나 들고 와서 걔가 만약에 내용물을 가질 수 있는 애라면 걔에다가 append child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코드가 둘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새로운 div 요소의 내용물로 글자들 하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의미 관점에서 div 8/div 이렇게 태그를 적은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셈이에요. 계산 결과 8이라면요.
그리고 얘를 바디 태그의 맨 뒤에다가 붙인다라는 거 역시나 요 맨 뒤에다가 요거를 복붙해서 달아줘와 같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div 태그, 그러니까 div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사이에 엔터키를 쳐주는 친구잖아요. 서로 다른 줄에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번 버튼 누를 때마다 div 요소를 추가하도록 구성하면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아래에다가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맨 밑에 보여주는 게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쉬운 방법은 div id는 results 해갖고 div 요소 하나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내용물을 비워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버튼 태그 위에 div 태그 하나 마련했고 걔의 id를 지정한 셈입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body에 append child 하는 게 아니라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우리 결과에 해당하는 div 요소들 담기 위해 미리 마련해뒀던 div 요소를 찾아와서 걔 지금 차일드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하나 추가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처음엔 비어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얘는 이제 버튼 위에다가 추가하는 셈이 되겠죠. 클릭하기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뭔가를 한다면 이제 이 div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아까 전엔 안 한 거긴 한데 그 CSS 그러니까 스타일 태그를 써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수동으로 하고 싶다라면 스타일 속성 값을 각각에 대해서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스타일은 갈라 콜론하고 이런 자동 완성 아까 전 중괄호 안에서 자동 완성을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괄호 안에 적었을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대놓고 스타일 속성에 대한 값으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그러니까 요게 적혀 있는 요 태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큰 과제 할 때는 그 스타일 태그를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 고침했을 때 이제 저 div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걔의 append child 되는 다른 애들에 대해서 동일한 스타일이 지정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점점 그럴싸한 뭔가를 적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슬라이드 살짝 보고 퇴근을 하러 갑시다. 자, 일단 input 넘버 버전 타입 속성 값이 넘버인 친구를 써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용자가 숫자로서 읽을 수 있을 법한 글자들만 입력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가 열심히 노력을 해주는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이랑 에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사용자가 편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할 수 있게 간단하게 화살표 모양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의 밸류 속성뿐만 아니라 민 속성, 맥스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가 역시나 전력을 다해서 0보다 작은 입력이 들어오지 않게 100보다 큰 입력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막아줄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숫자 버전이랍시고 정해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풋 요소의 밸류 속성은 숫자 형식이 아닌 글자들이 담겨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 글자들에 대한 숫자 표현을 만들어서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lect 태그랑 option 태그를 써봤어요. select 태그는 사용자한테 선택지를 여러 개 제공하고 그것들 중에 사용자가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select 태그 내용물로 그 각각의 선택지에 해당하는 옵션 태그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션 태그 4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 중에 하나를 미리 골라놓고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 태그들 중 하나에다가 selected 속성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 다룰 때랑 비슷하게 각각의 select 태그의 name 속성은 그래서 이 고른 결과에 해당하는 그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
요청에 담아서 실을 때 일종의 변수명 비슷한 걸 뭐라고 정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옵션 태그들의 밸류 속성은 이 옵션을 고르는 게 무슨 의미냐, add, subtract 등등 무슨 값을 고른 셈으로 간주할 거냐를 정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네 가지 선택지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자체는 각각의 옵션 태그의 내용물 자리에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당연히 b 태그라든가 등등 스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든가도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동네에서 인티저 형식 또는 더블 형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자바 동네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랑 소수점 달린 숫자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int 형식 자체, 더블 형식 자체는 프리미티브 형식이기 때문에 소속 관계를 구성할 수 없어요. 우리 목표는 int 형식이랑 연관된 무슨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건데 딱 그러기에 적합할 만한 코드가 int 점 해갖고 뭔가를 적는 거일 텐데 스태틱 메서드 호출식 적는 거일 텐데 아쉽지만 그게 자바 동네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레퍼런스 형식 인티저라는 형식을 미리 마련해 뒀다 보시면 돼요. 더블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레퍼런스 형식 더블 형식이 존재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수식 integer.parseInt 해가지고 괄호 안에 스트링 인스턴스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두셨다면 그 메소드 호출식 계산한 결과값으로 int 값 하나를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상한 거 적혀 있으면 오류가 날 텐데 뭐 엔간하면 이상한 거 안 적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러려냐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동네 같은 경우는 넘버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자바로 치면 이 넘버 형식은 int 형식이 아니라 더블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넘버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 parseInt라는 친구가 들어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걔에 대비되는 parsefloat이라는 친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부가 0인 숫자를 꺼내 쓰고 싶냐 아니면 소수부까지 다 포함해서 꺼내 쓰고 싶냐 두 가지 버전을 마련해 뒀다 보시면 돼요. 자, 사실은 이게 되게 어설퍼 보이는데 여러분 어쩌면 회사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엑셀 역시나 사실은 int 형식을 다루지 않고 엔간하면 숫자들은 더블 형식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한 숫자를 쓰거나 할 때는 막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막 깨진다든가 아니면 뭐 숫자 0000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반올림 한다든가 그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을 건데 그거는 엑셀이란 친구가 숫자를 더블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넘버 한 다음에 형식 이름하고 점 짓고 parseInt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바 동네에서 integer.parseInt 했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숫자값 3을 얻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동네에도 뭔가 non-static method, static method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응답으로 온 글자들을 바탕으로 거기 적혀있는 HTML 태그들을 바탕으로 요소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요소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지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그 웹페이지에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결과적으로 화면에 보여줄 거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 중에 어떤 친구의 내용물로서 어떤 친구의 자식 요소로서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붙이고 싶다. 누구한테 붙일 거냐 일단 정하시고 거기다 점 찍고 append child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를 들고 오고 싶다. 그러면 get element by id를 하시거나 아이디를 안 정했다. 근데 name은 정했다 하면 get element by name을 쓰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웹페이지는 일단은 body 요소를 하나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2개도 3개도 아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페이지에 body 요소를 들고 오고 싶다 할 때는 그냥 간편하게 document.body와 같이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그냥 글자들에만
해당하는 걸 추가하고 싶을 때는 create text node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B 요소 추가하고 싶다, input 요소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create element 하고 괄호 열고 큰 따옴표 하고 그 요소 명칭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새로운 요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요소는 이전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get value는 뭐, get minimum은 뭐, get name은 뭐와 같이 이전에 써봤던 다른 요소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다만 걔를 이제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면 이 웹페이지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다가 추가를 할 거냐, 바디 맨 밑에다 깔아둘 거냐, 아니면 미리 마련해둔 특별한 div 요소 내용물로서 추가할 거냐와 같이 어펜드 차일드를 어떻게 호출할 건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직관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타만 안 되면요.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목표 일단 끝나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갑시다. 두 번째 목표는 뭔가 좀 복잡한 거를 우리가 같이 진행해 보면 이제 큰 과제 할 준비가 완벽히 끝이 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집에 갑시다.